피가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봄 북한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7세 박영수 씨는 평소처럼 등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했을 때는 따뜻했지만 정상 부근에 다다르자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올라온 그는 순식간에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이 굳어가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던 그는 결국 바위에 미끄러져 추락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날씨가 바뀌었어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죠. 그는 퇴원 후 말했습니다. 봄철 산행은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카드와도 같습니다. 한쪽 면은 화사한 꽃과 따스한 햇살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다른 면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등산객들의 사고 비율이 다른 계절보다 봄에 23% 더 높다는 통계는 여러분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건강을 위해 오르는 산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봄, 국립공원 내 응급구조 요청의 68%가 50대 이상 등산객들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날씨 변화에 대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봄은 하루에도 여러 계절이 오가는 변덕스러운 때입니다. 아침에는 봄바람이 살랑거리다가도 정오에는 한여름처럼 더워지고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날씨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 71세의 이정희 씨는 등산 3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봄철에는 반드시 양파 껍질 전략을 사용합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체온에 따라 하나씩 벗거나 다시 입는 거죠. 그녀의 등산 가방에는 항상 경량 방풍 재킷과 얇은 플리스 소재 옷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친구가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젖은 후 저체온증으로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그때부터 더 철저히 준비하게 됐죠. 임상 경험 20년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태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근육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등산 중에는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는 등산 전 기상청 산악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일교차가 10도 이상일 때는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체온 유지의 핵심은 땀 관리입니다. 활동 중에는 덥더라도 휴식 시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속옷은 반드시 흡습 속건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중간층은 보온성이 좋은 플리스나 경량 다운을, 겉옷은 방수방풍 기능이 있는 재킷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세 층으로 준비하면 대부분의 날씨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산화 끈을 묶는 순간부터 비상 상황을 가정하세요. 산악구조대 20년 경력의 박중호 대장의 말입니다. 가방 한켠에 작은 비닐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한 응급조치로 매우 효과적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꽃이 피는 산자락이 어떤 이에게는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의 장소가 됩니다. 매년 봄 병원 응급실은 산에서 호흡 곤란으로 실려온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미세먼지와 꽃가루를 무시했다는 것. 최근 5년간 봄철 등산 중 호흡기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매년 1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79%가 50대 이상의 시니어층이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공포를 경험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인 줄 알았다면 산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63세 이진호 씨는 지난 봄 북한산에서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평소 가벼운 천식이 있었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었기에 안심했던 그는 그날 미세먼지 지수가 매우 나쁨이었다는 사실을 등산 후에야 알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천식 발작으로 진단받았고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니어 등산객들은 젊은 세대보다 폐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 이수정 교수의 설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 산행은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기존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봄철 산은 다양한 꽃가루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알레르기 비염을 넘어 심각한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알레르기 증상이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전문의 박지영 교수는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이 시작되면 즉시 하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58세 박영미 씨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등산 전날 밤과 당일 아침에 미세먼지 앱을 확인합니다. 나쁨 이상이면 일정을 조정하죠.
그녀는 또한 KF94 마스크를 항상 여분으로 준비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도 챙깁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등산하기 불편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호흡이 더 편안하다는 걸 실감합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이하인 날을 선택하고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처럼 꽃가루가 적게 날리는 시간대에 산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황사 마스크나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긴 소매와 긴 바지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수정 교수의 당부입니다. 옷과 피부에 묻은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먼지 입자 하나, 작은 꽃가루 하나가 당신의 산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준비와 주의로 이러한 위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봄철 산행을 위해 오늘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피부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 이어지는 가려움과 부종. 봄철 산행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적, 바로 해충과 뱀입니다. 지난해 봄 청계산에서 만난 끔찍한 사고는 아직도 많은 등산객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72세 이정수 씨는 잠시 바위에 앉아 쉬다가 일어나려 손으로 바위를 짚는 순간 그곳에 웅크리고 있던 살무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성이 퍼지며 손이 순식간에 부어오르고 통증이 전신으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동행자가 빠르게 119에 신고해 헬기로 이송되어 목숨을 건졌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봄은 뱀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아 행동이 느리고 예측하기 어려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 김도연 박사의 설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뱀 물림 사고의 68%가 4~6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시니어 등산객이었습니다. 진드기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특히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매개하는 작은 진드기들은 봄철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질병은 치사율이 20%에 달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에게 더 위험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SFTS 환자의 83%가 등산이나 농작업 중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봄 산행에서 이런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준비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뱀과 진드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등산 시에는 반드시 발목까지 올라오는 등산화와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40년 경력의 산악인 김영석 씨의 조언입니다. 바지 밑단은 양말 안으로 넣고 되도록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진드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서영 교수는 등산 전 진드기 기피제를 옷과 신발에 뿌리는 것도 효과적이라며 특히 발목, 무릎, 허리 등 노출되기 쉬운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잘 정비된 등산로는 상대적으로 해충이 적고 뱀의 출현 가능성도 낮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민수 연구원은 말합니다. 특히 수풀이 우거진 곳이나 돌무더기 근처에는 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0대 등산 동호회 산사랑의 회장 박정희 씨는 동호회만의 규칙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봄철 산행 때 반드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앞길을 탐색하고 풀이나 바위를 먼저 건드려 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녀의 동호회는 10년간 단 한 건의 뱀 물림 사고도 없었습니다. 만약 뱀에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거나 칼로 째는 응급처치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박서영 교수의 경고입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독소가 퍼지는 것을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에 물린 후에는 즉시 제거해야 하지만 손으로 떼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핀셋을 이용해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피부와 최대한 가깝게 잡아 수직으로 천천히 빼내야 합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이준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제거 후 2~3주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산행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옷을 세탁해야 합니다. 진드기는 옷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피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교수의 당부입니다. 가능하면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 산행의 즐거움을 해치는 작은 척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준비로 이들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산행에서는 어떤 준비를 할 예정인가요?
땀방울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고 온몸에 한기가 돌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봄철 산행에서 많은 시니어 등산객들이 경험하는 탈진과 저혈당의 순간입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봄 북한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68세 장민호 씨는 오전부터 등산을 시작했지만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계속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생각보다 많은 땀을 흘렸고 물도 충분히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상 100m 전 그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고 다행히 주변 등산객들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저혈당과 탈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해야 했습니다. 봄철은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체력은 생각보다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의학 전문의 김태훈 교수의 경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봄철 첫 등산에서 탈진이나 저혈당으로 구조된 시니어 등산객의 수는 다른 계절보다 45% 더 많습니다. 봄철 산행은 특히 수분과 전해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겨울철보다 따뜻한 기온에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되는데 이때 몸속의 수분과 나트륨, 칼륨 같은 중요한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체중의 2%만 되어도 체력이 2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 이지연 박사의 설명입니다. 저혈당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산행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준영 교수의 경고입니다. 이런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간 중장년 등산객들을 가이드해온 김영수 산악대장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20-20-20 규칙을 따릅니다. 20분마다 20초간 휴식하며 물을 20ml 이상 마시는 거죠. 그는 또한 출발 전과 산행 중 최소 2시간마다 가벼운 식사나 간식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65세 이미경 씨는 지난해 탈진 경험 후 자신만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항상 작은 소금 봉지와 물, 에너지바를 가방 바깥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해요. 그녀는 또한 걷기 어플을 활용해 자신의 페이스를 모니터링하고 심박수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즉시 휴식을 취합니다. 체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겨울 동안 운동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봄이 오자마자 무리한 산행을 시도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소영 교수의 지적입니다. 봄철 첫 산행은 평소 등산 코스의 70% 수준으로 줄이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등산객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등산 전 혈당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복용 시간이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박준영 교수의 조언입니다. 등산 중 저혈당 증상 식은땀, 심장, 두근거림, 손떨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식품은 포도당 정제나 사탕, 주스 같은 단순당입니다. 하지만 산행 중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복합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에너지바, 견과류, 말린 과일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산악대장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무리한 산행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로를 느끼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다면 등산을 중단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봄철 산행을 위해 오늘은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안개가 자욱한 산중턱, 익숙했던 등산로는 온데간데없고 모든 방향이 똑같이 보입니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았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매년 봄철 수백 명의 등산객들이 경험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불과 지난 봄 지리산에서 길을 잃은 이수진 씨 64세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가면 다시 등산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거의 방전되었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다행히 그녀는 출발 전 가족에게 등산 계획을 공유했고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의 신고로 산악구조대가 출동해 5시간 만에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봄철 조난 사고의 62%가 방향 감각 상실로 인한 것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의 등산객들이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면서 등산로가 겨울과 달라 보일 수 있고 갑작스러운 안개나 비로 시야가 제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많은 시니어 등산객들이 과거의 경험만 믿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산에 오릅니다. 20년 경력의 산악구조대원 박준호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산은 매년 매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특히 봄에는 더욱 그렇죠. 조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등산 전 철저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등산로 지도를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프린트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의 김지훈 센터장의 조언입니다. 스마트폰 앱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산속에서 신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반드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등산 계획을 알려두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떤 코스로 하산할 예정인지, 그리고 예상 귀가 시간까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박준호 구조대원의 강조입니다. 특히 혼자 등산하는 경우 이 규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실종자 가족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구조 작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핸드폰 배터리 관리가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등산 전에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챙기고 산행 중에는 비행기 모드를 활용하거나 불필요한 앱을 종료하여 배터리를 절약하세요. IT 전문가이자 등산 마니아인 59세 정현우 씨의 조언입니다. 또한 핸드폰을 체온과 가까운 곳에 보관하세요. 추운 날씨에는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됩니다. 넷째, 길을 잃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면 즉시 멈추세요. 박준호 구조대원의 말입니다. 계속 움직이면 더 멀리, 더 위험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이동해 주변을 살피거나 물소리가 들리면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립공원 산행정보 애플리케이션은 많은 시니어 등산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앱은 GPS를 활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지도를 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김지훈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68세 박영자 씨는 지난해 봄 설악산에서 조난 위기를 경험한 후 자신만의 안전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등산 시작 전 사진으로 이정표를 찍어둡니다. 되돌아올 때 참고가 되죠. 또 1시간마다 주변 환경을 잘 관찰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또한 노란색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이는 조난 시 구조대의 시선을 끌거나 위치를 알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상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봄철 갑작스러운 안개나 비는 시야를 제한하고 등산로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상청 산악기상 전문가 이현주 박사의 설명입니다. 등산 전 반드시 산악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 과감히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등산 경험 30년의 71세 이종석 씨는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리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공포에 휩싸여 계속 움직였고 결국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는 길을 잃으면 즉시 멈추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항상 비상식량과 담요, 호루라기를 챙기며 이것이 그날 그를 살렸다고 회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초행길이라면 반드시 동행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산행 코스에서는 혼자 가지 마세요. 김지훈 센터장의 당부입니다. 특히 시니어 등산객들은 젊은 세대보다 체력 소모가 빠르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은 우리에게 건강과 평화를 선물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 산행은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준비와 주의만 기울인다면 당신은 봄의 아름다움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연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산과 함께한 산악인 75세 김홍빈 씨의 말입니다. 산을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충분히 준비한다면 산은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봄의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날씨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
미세먼지와 꽃가루에 대한 주의사항, 해충과 뱀으로부터의 안전, 탈진과 저혈당 예방법, 그리고 길 이름에 대한 조난 방지를 위한 조언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봄철 산행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산행을 준비하실 때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준비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안전하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오르고 행복하게 돌아오는 산행.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봄철 산행의 모습일 것입니다. 봄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새싹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산길을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산행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피실버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